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우리 1부에서 공부정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우리 좀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공부정서를 키우기 위해서 그 취약전이랑 초등학교 1, 2학년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아주 그냥 고학년 혹은 나이가 조금 올라간 애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그랬기 때문에 만약 혹시 아이가 좀 어린 분들이 일부를 놓치셨다면 일부를 꼭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짧게라도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초등학교에서 15년째 근무를 하고 계신 김선호 선생님. 제가 또 짬이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부드러운 강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저희 집 애들을 맡기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1부에 이어가지고 저희 이제 아이들이 저희 집처럼 좀 컸어요. 네. 아이가 지금 고학년이에요. 네. 고학년들이 수렴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 정서가 너무 좋지 않다. 공부 습관도 전혀 안 잡혀 있다. 하는 경우에는 과연 솔루션이 있나요? 일단 공부 정서 면에서는 네. 조금 잠시 접어놓으시고 한계는 이미 일단 네. 그 공부 정서가 거의 형성되는 시기가 이제 취학 전에 거의 형성이 돼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이게 거의 뭐가 방법이 형성이 있을 줄 되고, 알았는데. 네. 근데 이런 거죠. 지금은 정서로 잡으려고 하면 계속 싸움이 일어나실 거고요. 예, 습관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공부 쪽에만 한정한다면 공부 습관으로, 좀 더 폭넓게 한다면 좋은 습관을 하나씩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보여지는 모습이 공부 정서를 좋아하는, 공부 정서 높은 아이들이랑 같은 모습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습관으로 간다. 메인은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습관. 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질문이 뭐냐면 네. 뭐 학부모 상담이거나 아니면 강연 나갔을 때 질문들을 이렇게 질문을 주셔요. 우리는 그래도 아이를 좀 많이 놀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초등 저학년까지는 놀게 했고요. 지금 이제 3학년인데 그래도 지금쯤이면 공부를 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러니까 완전 놀다가 이제 공부로 전환을 하는. 네, 전환을 지금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더 놀리다가 할까요? 뭐 그렇게 언제쯤 하면 될지. 공부는 네. 그냥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그게 네. 우리 아이가 3살이면 3살, 4살이면 4살, 5살이면 5살, 거기에 맞고 지금 발달 단계,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살짝 앞선 단계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저 언제부터 놀게 하고 언제부터 공부하게 하고가 아닌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오히려 질문은 우리 아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3살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만 이때 이 예. 공부의 정의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애한테는 이건 아닐 거잖아요. 예, 뭐 그렇죠. 그 단계에 맞는 이제 학습도 되겠죠. 배우는 것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문제집은 풀 수가 있어요. 네. 근데 4학년 수학 문제집을 못 풀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아이는 공부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한 거 아닌가요? 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공부 습관이 아직 없는 아이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그럼 수학 문제집을 그냥 한 장, 네. 두 쪽인 거죠. 한 장이니까. 매일 수학 문제집을 한 장씩 풀면 3개월이면 1학기 수학 문제집이 끝나요. 예. 네. 그리고 아직도 여름방학이 안 됐어. 시간이 남아있네요. 예. 그 다음 걸 풀까 하다가 뭐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음 학기 걸 풀게 해요. 그러면 거의 여름방학 시작할 때쯤 되면 가을 학기 수학 문제집도 끝나요. 한 장씩만 풀면. 많이도 아니에요. 예. 원래 분량이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여름방학 때 그냥 이제 2학년 걸 풀게 했어요. 네. 그러면 여름방학 끝날 때쯤이나 이제 가을 학기 좀 천천히 풀어도 하루에 한 장씩만 풀면 이 아이는 1학년 마칠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2학년 문제집이 끝나 있어요. 하루에 한 장만 풀어도.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서 3학년인데 네. 아직 4학년 수학 문제집을 못 풀고 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기간까지 매일 수학 문제집을 한 장씩도 안 푸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공부 습관이 하루에 문제집 한 장도 안 푸는 공부 습관인 거죠. 공부 습관으로 다시 이제 귀결되니까 맞네요. 네네. 그럼 공부를 안 한 걸로 치는 거죠. 선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장씩만, 뭐 다른 건 다
해놓고 영어만이든 국어만이든 한 과목만이라도 하루에 한 장씩만 풀게 했다면 초등학교 3학년이면 거의 4학년 과정이 끝나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거다. 그럼 지금 이제 고학년이에요. 같은 방식인 거죠. 예. 저는 이제 6개월 정도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60일이 3번 거쳐요. 그렇죠. 예, 60일이 3번 거치는 게 6개월이에요. 네. 그럼 60일 동안 보통 하나의 습관이 잡혀요. 그렇게 되나요? 예, 보통. 그러면 이제 6개월이면 3가지의 습관이 잡힐 수 있는 거죠. 60일이 3번 거치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제 한 단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30분 책 읽기를 하자. 그러면 매일 하루에 30분 책 읽는 거예요. 네. 얼만큼? 60일 동안.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보통 저녁 먹고 하라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저녁 먹고 나면 그냥 책 30분 읽고. 그럼 60일 정도 하면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습관이 됐으니까. 와, 좋다. 예. 네. 그럼 그건 계속 돌려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30분짜리 추가하는 거예요. 문제집 한 장 풀기. 수학이든 뭐 국어든. 네. 그건 또 다른, 그건 뭐 책 읽기를 저녁에 했다면 뭐 아침에 30분 풀고 학교 가기라든가. 그러면 그 60일 하고 나면 아침에 걔도 60일 돌아요. 네. 그 2가지는 계속 가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60일. 그래서 6개월이 되면 3개가 돌고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하나 완성이 되면 그 자리에 다른 걸 끼워 넣는 거예요. 완전 시스템이네요, 이거. 네, 시스템. 네. 그래서 이게 이러한 습관이 잡히면 그 중에 아이들이 이제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그러면 뭐 영어 단어집이 하나 끝나 있다던가 문제집이 한 권 끝난다거나 책이 끝난 거나 그러면 계속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럼 그게 공부 정서를 가진 효과랑 비슷해져요. 우회 전략이지만 네. 결국은 가능한 네, 전략인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단순히 공부나 학습만 보면 진짜 찐 공부는 그러니까 홍공이잖아요. 네. 찐 공부는 혼자 공부한 시간이 진짜 찐 공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확보를 계속 늘려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이 습관을 통해서. 순공부를. 예. 네. 그게 쭉, 그럼 뭐 초등 시기에 얼마나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근데 학원에 아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 오면 이제 저녁 먹을 때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일찍 들어오는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면 7시 정도 끝나고 오면 잠자기 전까지 최소한 2시간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딱 시간대가 그렇게 되나요? 네, 근데 보통 피곤하다 그러고 아이들이 쉬고 싶다 그러면 아예 학원 돌린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때 뭐 스마트폰을 하게 한다거나 좀 대충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실질적으로 혼자 공부한 시간이 없어요. 학원만 갔다 왔을 그냥 갔다 온 뿐. 거고. 예, 차라리 학원을 안 갔으면 5시간 정도 본인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학원에서 3시간 할 거를 혼자 하고 그렇게 매일 무언가를 옆에서 친절한 어른이 체크해가면서 5시간씩 초등학생이 한다. 특목고는 거의 따놓은 상태인 거죠. 친절한 어른 개념이 또 다시 돌아오죠. 일부에서도 나왔던 건데 예. 확인하시고 예. 친절한 어른이 있으면서 공부 예. 습관이 예. 생긴다. 그래서 평일에는 2시간, 최소한 2시간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네. 주말을 놓치면 안 되는데 주말에는 최소 5시간을 말씀드려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와. 예. 네. 그 보통 그래서 3-4시간 단위로 끊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이걸 집중해서 오히려 평일날 좀 느슨하게 하더라도 주말을 잡으면 이 아이들은 평일날 시간까지 다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주말에 너무 사실 중요해요. 좀 반대인 집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예. 평일에 좀 빡셌으니까 주말에는 온전히 쉬고 재충전을 해란데 그거랑은 지금 약간 반대로 가네요. 오히려 몰입도가 높고 한 번에 좀 해나가는 성취감을 잡으려면 주말에 하는데 그때 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 관련해서 5시간을 해도 뭐 책 읽기도 있고 그렇죠. 뭐 영어도 놀이식 하는 과정에 있고 영어 독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제 예체능을 하나는 꼭 껴 넣어주시면 좋죠. 뭐 악기든 뭐든 하면서 중간 타임 정도에 그걸 사이에 딱 넣어주고 이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언제 놀게 해주나요인데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온전하게 노는 시간 주는 것도 괜찮아요. 주말 기준으로. 주말 기준이든 네. 방학 때 평일이든. 네. 근데 그걸 하기보단 그렇게 2시간 하고 5시간 해도 남는 시간이 많아요. 충분히 놀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을 체계로 잡아주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지금 아니 꼭 그렇게까지 초등 시기에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사립초등학교에 있잖아요. 제가 진로 이제 상담을 해요. 진로 진학 부장이기도 하고. 네. 특목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에 대한 선별이 가능해져요.
이미. 예.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 대부분의 목록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이미 확보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그만큼 성실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담보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결국엔 이제 특목고 과정, 입시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좀 통계를 내봤더니 그런 네. 확률이 더 이제 높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김선호 선생님한테 계속 지금 뭔가를 지금 얻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요즘 부모님들도 저희 네. 홍콩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마인드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그죠? 네, 많이 좋으셔가지고 예전에 나는 막 이렇게 주입식 교육 받았지만 네. 애들 조금 이제 놀이처럼 쉽게 좀 뭐 공부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체험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표 학습도 요즘은 유행을 하면서 예전 어떤 기성세대들하고는 다른 노력을 네.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예, 열심히 예. 하고 있잖아요. 네. 과연 이런 노력들도 아이들의 이제 공부 정서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시기별로 달라요. 전문가는 이런 것들이 네. 다르더라고요. 네. 네. 일단 미취학 시기 저학년까지 아주 좋아요. 예. 이게 지금 놀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즐겁게 놀게 하는 부분, 또 엄마표 영어 한다는 부분. 사실 하나는 놀게 하고 엄마표 영어를 공부하게 하는 것 같지만 둘 다 공통점이 다시 돌아와요. 이 부분들이 말하는 즐겁게 노는 과정은 엄마나 아빠든 누가 옆에서 같이 보드게임을 같이 해준다거나 놀이게임에 같이 실질적으로 축구를 같이 해준다거나 농구 같이 해준다, 이게 함께 해주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네. 친절한 어른이 옆에 있어요. 엄마표 영어도 이건 엄마가 직접 옆에서 같이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은 너무 좋아요. 공부 정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미취학 시기까지 적극 권장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 과정을 초등 시기까지 계속 이 방식으로만 유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초등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의 암기력이 정말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최고냐면 동시 좀 긴 거 있잖아요. 네. 동시 긴 거를 그러니까 두 쪽 분량되는 동시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이들한테 암기해 보라고 하면 3분 이내에 암송이 가능해요. 와, 네. 대박이다. 뭐 한두 마디 좀 틀릴 수 있어도 쭉 이렇게 전반적으로 3분 이내, 이 정도 암기력인 이 시기를 즐겁게만 한다라는 거에 가 있으면 놓쳐요. 예. 사실 학습이 즐거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고민하고 흥미로 출발했지만 안 풀리는 부분에서 답답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들이 쌓여있는 아이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해 가면서 이걸 해결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라는 게 암기해 놓은 것들이 데이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게 역사 지식일 수도 있고 영어 단어일 수도 있고 어휘력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초등 시기까지 들어가면 즐거움만 머무르지 말고 주기적으로 뭐 단어를 하루에 30개씩 외우게 하든 문장을 5개씩 외우게 하든 수학도 수학 개념을 통으로 암송을 하게 하는 거죠. 수학 개념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한 과정들을 중간중간 넣어주셔야 돼요. 중간중간 예, 같이. 네.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해보라고 하면 아이들 뭐 한번 실제로 동시를 암송해 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5분 내에 완성해서 암송한단 말이에요.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 다음날 그거 또 해보라 그러면 보지도 않고 바로 암송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흐뭇하죠. 대박이다. 그리고 더 외우고 싶어 하고. 예. 더 외우고 싶어하는 그 지점. 예. 그렇게 쌓아나가는 부분을, 그래서 초등 시기는 암기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최대한 아이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주는 식으로. 인공지능도 데이터베이스를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만들어 나가듯이 아이의 뇌에 그걸 채워나가는 과정을 초등 시기에는 꼭 형성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체험학습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결국 이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고 좋아요. 동시에 이런 지점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주면 굉장히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방학이라든지 좀 어떤 긴 어떤 기간, 휴가 요걸 이제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뭔가 이제 또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방학 같은 때 애들이 이제 공부 정서를 그때 쫙 키워놓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학 동안 뭐 방학이라고 할게요. 방학 동안 아이들의 공부 정서를 키워주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방학 30일 만에 키워주겠다는 욕심은 버려라. 질문이 잘못됐네. 그냥 미취학 아동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 읽어주기랑 친절한 어른이 되어주는 과정을
더 쭉 이제 많은 시간을 더 할애해 주셔야 되겠죠. 네. 유치원들 방학이 있으니까. 네.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학 동안 도서관에서 네. 책을 최대한 도서관마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권수가 있잖아요. 5권, 6권 이렇게 권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한이. 네. 그걸 한 번 갈 때마다 최대한으로 빌려와라. 그걸 습관으로 들이는 걸 방학 때 하시면 좋아요. 책을 우리는 가서 보고 와라 뭐 이런 걸 미션을 내릴 것 같은데 일단 정말 기본적인 거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5권을 빌려올 수 있다고 하면 일단 마음에 드는 걸 크게 고민하지 않고 5권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오면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이 책이 재미없어. 그렇죠. 그러면 안 읽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5권 중에 한 권만 괜찮은 걸 찾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다 빌려오라는 거죠. 아하. 예. 그리고 그것만 다 읽었으면 그냥 반납이에요. 나머지 거 안 읽어도 돼.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반납하고 다시 또 최대 권수를 빌려오고. 반납하고 최대 권수를 빌려오고 아이들이 그럼 이제 책 빌려오는 재미와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책을 통해서 책 읽기에 대한 좋은 정서감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저희 집 당장 해봐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최대 권수를 빌려오는 걸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일단 30일이잖아요. 보통은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30일 이내에 뭔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걸 계획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30일로. 예. 예를 들어서 뭐 한자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한자 만화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걸 한 20권을 읽게 하는 것보단 그냥 아주 쉬운 단계의 한자 시험을 보게 하는 걸 30일 동안 준비하게 하는 거죠. 딱 30일에 맞는 용도로 이제 맞추는 거네요. 맞춰서 그거 끝날 즈음에 아니면 계약하고 나서 바로 그 시험을 테스트를 보고 뭐 8급이면 8급, 7급이면 7급 자격증 딱 나오는. 딱 나오면 뿌듯하겠어요. 뿌듯하죠. 네. 이게 제가 학습만 말씀드렸는데 줄넘기 급수 같은 것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바이올린이면 얇은 바이올린 책 한 권이 끝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 정도 맞춰서 30일에 맞는 성취감을 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도 계속 이어서 하고 싶은 효과가 있죠. 이제 성취감이 없으면 아이들이 다음 단계에 나가는데 너무 어려움이 커요. 사실 하고 싶은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방학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고요. 우리 공부 감정, 그다음에 공부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좀 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이제 상당 부분 많은 내용은 또 우리 도서에 들어가 있죠. 늦기 전에 공부 정서를 키워야 합니다. 요거 책을 꼭 도서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출을 풀 대출을 제공받아서 좀 보도록 하고 필요한 분들은 또 구매를 하셔서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쌤 너무 제가 웬만하면 이제 악수를 해본 적은 없는데 너무 눈빛을 바라보는데 뭐 그윽하고 좋아가지고 영상 꼭 여러분들 2번, 3번, 4번 복습을 해서 우리 집 여건이나 좀 연결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뭐 간간히 저희 채널 출연해서 아주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출연을 하기로 했으니까 출연하시겠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공부에 대한 걸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까지 쏜 대부분 10권 이상의 책들이 심리하고 인성 관련 책이에요. 지금 초등사이다에서 그런 내용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 초등사이다 찾아오셔서 초등사이다 구독과 좋아요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황공TV는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 만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